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시기입니다. 전정 시기예요. 자, 전정은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하면 3가지가 있어요. 겨울 전정, 여름 전정, 가을 전정.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수세가 약한 나무, 수세가 강한 나무 이 내용만 있는데 전정은 크게 시기별로 구분하면 3개로 구분해요. 동계전정, 하계전정, 그 다음에 가을전정. 많은 분들이 동계전정하고 하계전정은 해요. 근데 가을전정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가을전정은 굉장히 중요한 전정이에요. 가을전정은 뭐냐? 톱전정이에요. 소금전정. 많은 분들이 소금전정을 겨울에 해요. 겨울전정 하면서. 근데 나무는 뒤지게 복잡한데 톱이 들어갔다가 꽃눈이 좋으면 톱이 슬그머니 빠져나와요. 그게 소금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전정을 잘하는 시기는 사과 따고 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꽃눈을 안 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소금전정이 돼요.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 축지수가 많거나 결과모지가 복잡한 나무는 수확이 끝나고 감사비를 주고 나서 소금전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전정할 때 수세가 약한 나무 먼저 하고 수세가 강한 나무는 늦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요 늦게 하라는 시기가 언제냐면 개화 전까지예요. 발화 이후에 개화 전까지. 즉 저장양분을 어느 정도 소모시키고 나서 측지 소금전정이나 강한 결과지 전정, 이게 늦게 하는 전정. 수세 강한 나무. 근데 그게 안 되죠. 밭 전체가 있으면 전체가 약하거나 강하지 않고 뭐 약한 놈 강한 놈 섞여 있으니까. 그래도 수세 강한 나무는 선별적으로 조금 늦게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하고 성목이 있습니다. 자, 유목전정은 언제 하세요? 유목전정, 어린 나무 3년차까지 12월에서 3월까지 전정을 하는데 어느 달에 하세요? 유목은 2월, 2월이요. 유목을 먼저 하세요. 유목하고 성목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유목은 3월 달에 전정하면 유목은 상대적으로 성목에 비해서 강전정이 이루어져요. 3대 원칙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강전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3월 달에 강전정을 하게 되면 나무 좀 피해를 많이 받아요. 유목은. 즉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액이 그만큼 뿌리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지금 수액이 막 이동하고 있는데 자르면 거기서 수액이 많이 흘러요. 수액이 흐르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무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목은 수액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전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2월이에요. 겨울에 1월 달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유목은 무조건 설 지나고 2월 중순 안에 마무리 짓고, 그 대신 절단면에 관계없이 도포제를 반드시 발라주세요. 유목은. 그래서 수액 유출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목은 언제 합니까? 성목전정은 언제예요? 성목전정은 언제예요, 사장님? 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예.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과 성목을 같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목을 먼저 전정을 마무리 져놓고 성목은 개화 전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꽃필 때까지. 제가 제일 늦게 한 게 적과할 때까지 전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전정을 하면, 즉 개화 이후에 결실된 후에 전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강전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이 안 커요. 입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게는 하지 마시고 꽃몽울이 보일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 3대1 원칙이 참 애매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농사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론대로 농사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기 딱 좋아요. 예.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예요. 3대1 원칙은 나무를 읽을 줄 알아야 저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이축, 다축, 초밀식, 이거는 수고에 관계없이 3대1 원칙은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식을 하면 밀식을 할수록 유목기가 됐건 성목기가 됐건 3대1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특별하게 강해진 축이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4 곱하기 2m 제식거리, 세장 방추형, 이런 경우는 나무를 이렇게 나누세요. 3등분 하세요, 나무를. 그래서 최상단은 최상단부는 무조건 3대1 원칙을 지켜주세요. 거의 95% 정도는. 중간부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중간부에 가끔 보면은 강한 측지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최하단부, 영구성 측지를 띠는 부분, 여기는 전체 수세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굵고 강한 측지가 버티고 있어도 이론상으로는 제거하는 게 맞죠. 이론상으로는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는 순간 상단부 강해져요. 상단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제거를 해줘야 상단부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제거를 하면, 요거 강하다고 이걸 제거를 하면 여기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무를 읽으라는 거예요. 끌고 가도 돼요. 이걸 버리면은 순간 나무 전체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3대1 원칙은 세장 방추형 수형에서는 수고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 왜 상단부는 3대1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채광. 채광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예. 여기에 하나 버티고 있으면 사과는 많이 달 수 있어요. 이 가지 하나가 이 나무 전체 하단부에 그늘을 굉장히 많이 줘요. 자,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해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주는 그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무에서 사과밭에서 그늘을 주는 거는 2줄에서 2줄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그늘을 제일 많이 주느냐? 이놈한테 주는 그늘이 제일 많아요.
바로 옆에 나무. 근데 상단부에 이런 것이 버티고 있으면 얘는 햇빛 못 봐요. 그래서 상단부를 항상 가볍게 유지해 주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에 그늘 주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영향은 안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붙어 있는 나무들, 여기 이것들이 그 그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당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수영은 이거죠. 삼각뿔. 그래서 상단부를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1 원칙은 내 과원 상황에 맞게, 수형에 맞게, 제식거리에 맞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3대1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경우가 있어요. 주관하고 측지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3대1 원칙을 약간 어긋나서 적용을 시켜도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측지상에 이렇게 바깥쪽에 굵은 결과모지. 저기 사과 4개, 5개 달 수 있어요. 근데 수관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죠. 저거 원주는 이거 못 잘라내요. 눈앞에 달려있는 꽃감은 따먹어야 되니까. 근데 꽃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동 꽃감 주산지죠. 꽃감 많이 먹으면 똥 안 나와요. 큰일 나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측지에서 결과모지, 특별하게 강한 결과모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전정할 때 제거를 해줘야 다른 결과지들이 살아나요. 요거 1년만 참으면 내년이면 여기서 2년 동안 여기서 5개, 6개 딸 거 요것만 제거하면 여기에서 20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못해요. 6개를 아까워가지고. 저는 저걸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왜? 내 거 아니니까. 내 나무 아니거든요. 우리가 측지 전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전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 측지를 보면 결과지 숫자에 관계없이 결과지 균형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가. 즉 세력 균형, 굵기나 길이 요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강한 결과모지가 버티고 있으면 다른 결과지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정한 나무들하고 우리 팀원들이 전정한 나무하고 가서 보면은 달라요. 저는 균형을 맞춰요. 비슷하게. 근데 우리 팀원들은 농사 짓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과일 중심으로 많이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것만 해놓으면은요, 이것만 제거해주면 이 가지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져요. 굉장히 보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생육기 때 가서 한 7월이나 8월 달에 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아져요. 결과지들이.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와요. 새순이. 그리고 유목기 때하고 성목기 때 전정이 다릅니다. 유목기 때는 전정이 끝나고 나면 측지상에 99% 꽃눈만 남아야 돼요. 필요 없는 발육지를 붙이는 순간 그 측지는 빨리 강해져요. 그리고 남겨놓은 발육지는 굉장히 빨리 굵어진 결과 모지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저건 발육지는 아니에요. 과대지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성목은 달라요. 7년차, 8년차. 성목이 되면 측지상에 꽃눈은 90에서 85%, 발육지는 10에서 15%.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왜? 왜 발육지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결과지 나이 처먹은 놈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 준비가 바로 발육지를 아끼는 거예요. 근데 전정하는 과원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발육지를 다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면서 결과지 오래된 거 끌고 가요. 절대 그렇게 전정하지 마세요. 세장 방추형 수형에서 결과모지 최대 활용 기간은 4년에서 5년이에요. 4년에서 5년. 그래서 10%, 최소 10%, 결과지가 10개 있으면 거기서 1개에서 2개 발육지는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결과모지 갱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수형이 독특한, 전정이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충북이. 특히 보은, 괴산, 제천 이런 지역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가서 밭을 보면은. 측지 길이가 굉장히 길죠. 뭐 2m, 3m까지 뻗어가요. 저 보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은 이제 마이스터 대학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게 뭐 그 2m, 3m 경우에 따라서 4m까지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 쭉쭉 빼놓으니까. 근데 이거 단축할 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강해지거나 길어진 측지를 단축할 때 보통 이 절단면이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절단면이 위에서 봤을 때 보인다는 것은 내림전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지거나 강해진 측지를 줄이고 싶어요. 1번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2번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렇게 줄이는 게 제일 보기 좋아요. 유인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생육기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나오는 반응을 해요. 자, 2번으로 줄이면 정점은 어디예요? 측지의 정점. 요거는 없다고 보시고요. 측지의 제일 높은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정부시성이에요. 정부시성이 있는 데서는 강한 발육지, 도장지. 그래서 이렇게 내림전정을 하면 여기에서 항상 여기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결과지들은 굉장히 약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결과지가 있어요. 딱 꺾어서 저 내림전정을 하는 순간 얘는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강해져요. 약했던 게. 왜? 여기가 정부시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위로 올려서 결과모지를 위로 남겨놓고 이렇게 전정, 올림 전정을 하면 정점은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왜 이 전정을 안 할까요? 반발이 세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전정을 하면. 근데 얘는 반발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굵어지거나 강해진 측지를 단축갱신하실 때에는 결과모지를 반드시 위로 두고 하세요. 그러면 반발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서 예. 앞에 페이지 아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사진 그리는 거 그걸 남겨두고 예. 밑에 걸 잘라버리면 돼요. 어디? 이렇게요? 거기를 절단 전량해가지고 그 위에 화살표 쪽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식 표현을 쓰자면 기리꼬매예요. 방향전환. 저는 위로 본 거로 전정에서 가장 해서는 이 측지 마무리할 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전정이 방향전환 전정이 기리꼬매. 즉 요렇게 가던 걸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꺾는 전정 많이 해요. 의외로 이 전정이 가장 안 좋은 전정이에요. 예. 지금 사진을 제가 사진 찍는 위치 때문에 지금 저게 상향된 측지로 결과지로 보이거든요. 가끔 보면은 결과모지도 보면은 다들 왜들 그렇게 나무를 그냥 못 살게 구는지, 측지가 이렇게 있으면 결과모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꺾어서 또 이렇게 하고, 이 크랭크를 왜 만들어요? 결과모지는 그대로 반듯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꺾었으면 여기다 이 크립 걸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놔야지. 이렇게 꺾는 순간 여기 결과지하고 겹쳐져요. 그래서 결과모지가 됐건 측지가 됐건 절대 T자 전정은 하지 마세요. 옆으로 나가는 T자, 이런 전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이론 중에 가장 안 맞는 게 이거예요. 수고는 열간의 80%, 4의 2로 심으면 최대 수고는 3.2m, 3의 1로 심으면 2.4m 밖에 안 돼요. 3의 1로 심어서 2.4m 수고 제한시켜버리면 나무는 미쳐버려요. 사과나무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풍선하고 똑같아요.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옆에서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좁게 심으면 높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대가리 날리면 옆에가 커져요. 그러면 넓게 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좁게 심는 추세예요. 근데 키까지 낮춰버리면 이거는 감당을 못해요. 수고는 제식거리에 따라서 4의 2는 기본 4m, 3의 1은 기본 5m예요. 수고는. 그 다음에 다축재배. 여기 다축재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더럽게 급해요. 3, 4년 후에 시작해도 안 넣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아직 기본 체계도 안 잡혀 있는데 좀 천천히 하세요.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업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품종 나오면 무조건 1등으로 심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돼요. 농사는 개떡같이 져요. 잘 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걸로 1등을 하려고 해야지 왜 신품종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걸 1등을 하려고 그래요. 요건 늦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천천히 도입을 해도. 즉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것 다 실패하고 체계가 잡힐 때 그때 하면은 나는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게 처음에 4.5에 2.5로 심었다가 너무 넓으니까 4.5는 그대로 두고 1.25m로 중간에 하나씩 1년 후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고가 5m예요. 수고가 높으면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죠? 오히려 모든 관리가 더 쉬워요. 약 잘 들어가지, 햇볕 잘 들어가지. 병 없어요. 수폭이 커질수록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도 안 들어가고 착식 관리하기 어렵고. 근데 수폭이 좁으면 그만큼 모든 관리가 수월해져요. 자, 수고가 너무 높아요. 그럼 이제 키를 낮춥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수고 내리는 거.
나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고를 내리면 이렇게 돼요. 수고는 나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수고를 내려야 돼요. 나무가 준비가 돼 있다는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수고를 내리고자 하는 위치의 아래쪽에 얼마나 많은 꽃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즉 과일을 충분히 달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수고를 조금 강하게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거의 이 정도 톱으로 썰어냈어요. 그러면 최소 1.5m에서 2m는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고를 내렸다면, 잘라내렸다면 저거를 생육기 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내려야 돼요. 생육기 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강하게 내리면 강하게 내릴수록 도장지 발생량이 많아지니까 수시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겨울에는 가볍게 내려주는 게 좋아요. 수고를 내리려면 1m가 됐건 1.5m가 됐건 생육기 때 내려주는 게 반발이 제일 적어요. 그게 6월 하순 아니면 8월 중순. 이때는 1에서 1.5m 내려도 큰 반발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수고를 내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내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쳐버리거든요. 그럼 저렇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리지 마세요. 최소 30cm 원 주간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연장지 대체지는 살려놓고. 그러면 여기서 반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거를 6월 하순에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반발이 훨씬 적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겨울에 어쩔 수 없이 수고를 내려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수고 내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겨울에는 내리더라도 가볍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2번, 3번에 걸쳐서 겨울에 한번 내리고 6월에 한번 내리고 8월에 한번 내리고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내려주시면 반발을 저렇게까지 반발이 세지도록은 안 만들어집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거예요. 결과지가 나이를 먹을수록, 나무가 나이를 먹어서, 측지가 나이를 먹어서 과일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과지가 나이를 먹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지가 나이를 먹으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결과지가 복잡해지고 꽃이 많아져요. 그러면 전정할 때 많이 터요. 그러니까는 품질이 그늘이 많이 지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전정이 끝나고 나면 결과 모지에는 이제 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수영에 관계없이 결과 모지에 또 다른 결과 모지가 2개, 3개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일 얼마나 따시려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거기서 딸 수 있는 과일은 제한적이에요. 결과 모지에는 전정이 끝나고 나면 결과 모지에는 결과지만 붙어 있어야 돼요. 단과지가 됐건 중과지가 됐건. 결과 모지에 결과 모지가 붙어 있다. 그럼 요거 치고 들어가면 결과지가 돼요.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러면 단순해져요. 내가 필요한 과일은 여기서 3개에서 많아야 4개예요. 한 자리에서. 근데 거기다 사과 10개 정도 달 수 있는 결과지를 남겨놔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적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과지를 항상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결과모지가 붙어 있으면 그럼 확 쳐가지고 꽃눈 하나만 둬요. 결과지 하나. 중과지, 단과지나 중과지로. 나중에 과일 세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대과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복잡할수록 대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지상에 발육지가 1개에서 2개는 반드시 남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리고 발육지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걸 쭉 뻗어버려요. 끝만 1, 2cm 가볍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반발도 적게 일어나고 꽃이 안쪽에서부터 꽃눈이 단과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보통 이게 뭐 측지 끝이 됐건 주간부가 됐건 발육지가 됐건 이 끝 잘라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끝 잘라주면 잘라줄수록 빈자리가 적게 생겨요. 반발도 적고 길이 생장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안 잘랐을 때 가장 많이 길게 뻗어나갑니다. 무절단을 했을 때. 그래서 무절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밀식장애가 빨리 와요. 그게 90년대 후반에 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경상북도에서 했던 신경북형 사과원 밀식장애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무절단이에요. 무절단하면 길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지가 됐든. 근데 잘라주면 길이 생장은 최소화가 돼요. 약하게 잘라주면. 그 대신 나지는 최소화가 돼요. 결과지가 만들어지든 측지가 만들어지든. 그래서 결과지 갱신하실 때에는 발육지 끝을 한 1, 2cm만 가볍게 절단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결과 모지가 돼요. 꽃눈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전정. 요걸 해야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후지, 아리수, 시나노 골드. 시나노 골드는 한 200m 떨어진 데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봄에 딱 표시가 나요. 시나노 골드 밭은 딱 표시가 납니다. 한 200m 떨어져 있어도. 특히 시나노 골드 유목밭은 여기만 나요. 새순이. 시나노 골드는. 아, 저기 시나노 골드 많이 심어놨구나. 그냥 눈에 쏙 들어와요. 저거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는 다 낮이에요. 물론 나중에 채워져요. 몇 년 걸려서. 이거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야 시나노 골드는 지금 밀식 추세거든요. 50cm까지 지금 심고 있습니다. 요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이게 쭉쭉 뻗어 나가 버려요. 요게 지연 전정이 필요한 품종이 대표적인 이제 시나노 골드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 무슨 흔적이 보입니다. 쥐어 뜯은 흔적이. 연장지, 새순 요만큼 나왔을 때 보통 2개에서 3개 나와요. 약하게. 이거 다 뜯어버려요. 다 뜯어버려요. 새순 나온 거.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찢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움직이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지연전정이에요. 결과지 잘 만들어집니다. 후지는 측지상에 최단과지만 만들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나노 골드는 최단과지를 만들면 안 돼요. 적어도 3cm 이상 만들어진 이런 단과지나 중과지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단과지에다 착과를 시키면 이게 주로 옆으로 달리거나 거꾸로 달려요. 시나노 골드. 그러면 이건 열과가 다 생겨요.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반드시 유목기라도
결과지를 만들려면 3cm에서 5cm 이런 결과지를 만들어줘야 수확기 때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새순 나오는 거 아낌없이 다 그냥 기부해서 제거를 해버리세요. 가위로 자르시면 안 돼요. 아예 찢어 훑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기부에서부터 거의 80%는 눈이 다 움직이면서 결과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밀식 재배가 가능해요. 저게 바로 지연전정입니다. 자, 농사짓다 보면 특히 이제 유목하거나 유목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 사과에 입문하신 분들은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면 무조건 달고 싶어요. 무조건. 근데 골라서 달아야 돼요. 특히 유목기 때는 과일을 달아서는 안 되는 위치에 과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적과할 때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뭘로 삼냐? 과대지가 힘있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보고 적과 기준을 선택을 하세요. 과대지가 안 나온 자리는 거기는 아무리 사과가 없어도 적과를 반드시 해주세요. 결과지가 필요한 자리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는 결과지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빨리 없어지는 자리가 돼요. 죽은 자리가. 그런다고 이거를 과일 안 달겠다고 겨울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자리는 죽어버려요. 이거는 그냥 꽃을 피우세요. 그리고 적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과대지가 힘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꽃에는 절대 과일을 달지 않도록, 이건 굉장히 약해진 단과지예요. 저기다 과일을 한 번 더 달면 저 자리는 죽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 사과하시는 분들이 요 적과할 때 착과 기준은 과대지가 5cm 정도 나오면 그건 무조건 과일 다셔요. 그러지 않고 짧게 형성되면 그건 과일을 빨리 따주세요. 그러면 힘있게 나와줘요. 그러면 앞으로 4년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만 주의를 해 주시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